자,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업사이드는 한 8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폭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프로입니다. 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준비한 시간인데요. 최근 들어서 장이 굉장히 수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좀 불확실한 좀 요소들도 꽤 많죠. 관세 리스크도 있겠고, 뭐 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고.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로 좀 보내자. 자, 그런데 저가 매수다라고 해서 그냥 많이 빠져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결국은 2025년에 농사를 짓는 1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 섹터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알아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5년 탑픽은 제가 2차 전지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더 좋은, 더 유망한 섹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빠져 있는 것 대비해서 상승폭이 클 수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오늘 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오늘 가져온 대박주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하반기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기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고 적합한 섹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대박주로 가지고 왔는지 영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가지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관세 리스크, 반사수혜,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 얘기를 좀 들려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타 미국 배터리 모듈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 자, 근데 토요타에서 부품 공급 차질로 공장 라인 가동이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공장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라인 가동 중단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지역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일 것이고, 특히나 미국 쪽에 최근에 라인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미국 공장 쪽에 라인 가동이 중단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쪽에서 받아야 되는 부품들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토요타의 공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와중에 캐나다 쪽에서 관세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트루도 전 총리죠. 이제는 전 총리가 굉장히 친중 성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우회해서 물건이 들어오는 걸 트럼프가 막겠다, 이런 의미에서 관세 부과를 했던 거예요. 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마약이 밀매되고 있다. 중국산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반대로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 쪽에 첨단 미래 기술, 특히나 이 반도체를 수출 금지를 했잖아요. 캐나다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 자, 이러니까 관세 폭탄의 원인이 사실 요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마크 칸이 새 총리로 바뀌게 되는데, 당이 자유당이에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제 보수 쪽이 되겠죠. 트럼프 쪽과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캐나다산 관세는 해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2차 전지뿐은 아닙니다만 지금 토요타만 보더라도 미국 쪽의 공장이 중단될 정도로 캐나다를 통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캐나다 쪽에 지금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에코캠이 지금 캐나다 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빔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 캐펙스라고 하거든요. 캐파, 생산 시설을 이야기를 하죠.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투자금, 비용, 이걸 바로 캐펙스라고 합니다. 이 캐펙스를 2022년, 2023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적자로 돌아왔었던 게 대한민국 2차 전지 시장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해소가 될 수가 있다. 특히나 연에 45,000톤이나 확보를 해놔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미국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 해소를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거예요. 특히나 양극재, 특히나 배터리, 특히나 LFP 계통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대표적인 예시가
지표가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자,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점프를 했다, 뛰었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중국산 배터리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왜? 바로 데이터 센터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관세 엄청나게 부과를 받게 되면서 특히나 리튬 수출 금지까지 시켰죠. 이거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배터리 쪽에 수혜로 다 들어올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리튬 광산을 또 보유를 했습니다. LFP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리튬 광산을 에코프로비엠이 요렇게, 정확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인데 요렇게 리튬 광산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지분 투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데이터 센터, 미국 쪽의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소부장, 양극재,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이제 지난달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2분기부터 샘플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LFP를. 그렇다는 건 이거는 지금 LFP는 사실 전기차에 활용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대세 자체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큰 쪽으로 가고 있는데 LFP는 덩치가 큰 전기차를 움직이기에는 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LFP를 지금 만들고, LNF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맞설 ESS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중국산 LFP에 맞설 고압축 밀도 LFP를 개발한다 그러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급한다 그러고, 결국은 중국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에 들어가는 LFP를, 이 시장 파일을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대외적인 요소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광물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캐펙스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을 인수를 했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연간 매출 3천억에서 4천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MOU를 체결해 놨었는데, 결국은 시기가 어려워지고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니켈 너도 나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니켈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광물 개발한다는 회사들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니켈 결국은 이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는 니켈이 경제 가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 쪽에서 현금 출자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머티리얼즈에서 요거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싼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1위 양극재 소재 업계가 바로 에코프로 BM인데, 여기에 값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비싸게 양극재를 팔 수가 있겠죠. 실제로 NCM 3원계 배터리죠.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3원계 배터리의 가격 상승이 이미 사실 좀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들어가는 전구체 또한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코발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꼬작 이거 오른 거 가지고 가격이 오르네 마네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범국가적으로 이 광물을 아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관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의 수출 통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을 내다 파는 거는 안 된다. 일단은 좀 보유를 하자. 자, 그러면서 특별법을 좀 시행을 하면서 광물을 확보해 놓은 기업들한테 오히려 수혜가 가고 있습니다. 추가 개발은 이제 적어질 거고, 기존의 광물을 확보해 놓은 기업들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리, 토리, 니켈, 리튬의 수요가 2030년까지 3배가 증가를 한다.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배터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배터리를 통해서 로봇도 구동을 해야 되고, 컴퓨터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데이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광물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개발은 줄어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자, 미리 광물을 많이 확보해 놓은 대표적인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의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니켈 가격 관련해서도 좀 추가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와 이제 4680 배터리가 인터배터리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전고체와 뭐 원약 이제 리튬 그리고 황화 리튬 가공하는 데 좀 더 치중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원통형 배터리인 4680 배터리에 왜 니켈이 필요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보시는 것처럼 각형 배터리는요,
요 큰 거 하나만 딱 만들면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보시다시피 이 원통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파우치, 하나의 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물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광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원통형 배터리 쪽을 보는 게 맞을 텐데 자 이번에 4680 배터리는요. 니켈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의 상승, 특히나 4680이 상용화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리튬의 반등세가 높을 것이냐, 니켈의 반등세가 높을 것이냐, 저는 니켈이라고 봐요. 그래서 니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에코프로 비입니다. 특히나 이미 데이터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21% 작년에 비해서 벌써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재작년이죠. 1년 사이에 20%가 올랐다는 거니까. 가장 많이 올랐어요. 뭐 우라늄은 제외할게요. 어쨌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은 아니니까. 그래서 니켈에 대한 광산 생산이 감소가 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에서 가장 많이 출하를 한다. 어떻게 출하를 한다?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 쪽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4680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기존에 뭘 대체를 할 것이냐? 중국의 LFP 배터리를 대체를 하게 되겠죠. CATL이 5.7%였던 점유율이 8.0%로 40%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14%, SK온은 35%,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 상승폭을 그대로 우리나라 원통형 배터리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다. 자,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는 게 뭐다? 니켈이다. 그래서 니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니켈뿐 아니라 리튬도 가격은 상승은 할 것입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주요 광물이 뭐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리튬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 그리고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는 니켈이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에코프로 BM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에코프로 BM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부터 황화 리튬을 넘겨받습니다. 이걸로 전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양산 준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양산이다라고 함은 결국은 샘플에서 오케이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품질이 이미 오케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어디일 확률이 높냐? 일단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하나의 밸류 체인이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미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어요. 자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몰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그냥 삼성 SDI 납품하는 줄 알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황화 리튬을 가지고 에코프로 BM한테 넘겨주면 얘네가 전해질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있고 비상장사들도 몇 기업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장사 중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BM 정도가 있는데 양산 소식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3월부터 이제 전고체 라인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캐파 증설은 어느 정도 끝났다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바로 가동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전해질 양산을 하게 되면 수주가 바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대차는 좀 급해요. 왜냐면 당장 지금 NCM 배터리 니켈 배터리거든요. 하이니켈 배터리. 근데 요거를 지금 소규모 양산을 해서까지 로봇을 가동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 쪽에 스마트 팩토리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로봇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연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래야 테슬라가 하반기에 옵티머스가 투입이 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에. 테슬라랑 현대차는 속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지금 가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3월 달에 가동되고 샘플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놀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NCM으로 가자 이겁니다. NCM으로 로봇을 하반기에
요 스마트 팩토리에 가동을 시키고 자 로봇 일단은 NCM 배터리 활용하다가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넣는다. 대량 양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중에 핵심 전고체, 전해질이 고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전해질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어디다? 에코프로 BM이다. 라는 우리가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다음 전고체 사이클이 돌아올 때 충분히 에코프로 BM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뭐야, 삼성 SDI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완전 헛다리 짚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게 현대차와 삼성 SDI는 로봇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사 에코프로비엠이 개발한 양산 들어간다라고 한 전해질이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전해질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용 배터리가 현대차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배터리 수요를 원한다. 그리고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 에코프로비엠이 양산이 들어갔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기아차에도 배터리 셀을 적용한다. 삼성 SDI가 이거 납품해 준다 했거든요. 자, 지금 쉬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SK온 것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CATL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걸 삼성 SDI한테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생겼네? 땡큐. 우리 거 사줘. 너무 좋지. 대신에 우리가 너네랑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거 협의를 좀 해줄게. 기술 공유를 좀 해줄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관세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빔이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니켈이 가격을 반등하면서 기존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향후 2차 전지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고체 배터리의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 에코프로 그룹의 이 하나의 사이클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에 투자를 하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뭐 추가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물적 분할에 관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들은 본인들이 돈을 빌려서 광산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코프로 쪽에 현물 출자가 있었고 자본금이 빠져나갔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BM이랑 EM인데 EM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전구체 양극재를 만드는 요 기업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회사 자체적으로 계열사 안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 향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괜찮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매도가 좀 본격적으로 3월 달에 재개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3월 달서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 3월 31일이니까 이제 한 4월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올 하반기쯤에 이제 관세 리스크도 좀 안정세에 들어서고 전고체 관련된 사이클이 전 하반기에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연내 가동한다라는 거는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양산된 전고체 들어가는 전해질 이 고체 전해질이 어디 쪽에 납품이 되는가 요런 수주권도 올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3박자가 갖춰진다면 최근에 가장 2차 전지에 많이 따라붙었던 이제 수식어 중에 하나가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 분명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지금 적자 전환도 했고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적을 개선한 다음에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올 연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고 실적 피크를 찍고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코스피 입성 재도전에 대한 또 개별 이슈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 에코프로 BM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제가 요 12만 원 라인 여기 라인을 좀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라인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매수하기에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요 라인 지지를 좀 해줬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 하단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하기에 충분히 적합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항 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하방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이 14만 원. 짧게 보실 분들은 14만 원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15%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8만 원. 그 다음 박스권인 요 라인의 최상단인 18만 원 라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고점
가장 많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졌었던 요 구간은 뚫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정을 걸치면서 뚫어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우리가 좀 최종 목표를 잡고 여유 있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2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업사이드는 한 8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폭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연기금이 지금까지 물량을 많이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들도 물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매도 패시브 자금이 아닐까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요. 공매도 전에 물량을 확실히 좀 잡아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잡아놓은 물량은 뭘까? 현물이에요, 현물. 실제로 얘네들이 잡아놓은 물량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할까요? 올라가는 걸 원할까요? 올라가는 걸 원하거든요.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생각보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쩔 것 같아요. 뭐야? 더 올라가? 나 잘못 팔았네. 절대 아니죠. 공매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에 들어올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가능하게 해준다. 에코프로 BM한테만. 이렇게 하면은 에코프로 BM 안 살 거예요? 저 같으면 사거든요. 올라도 공매도 할 수 있고 떨어지는 거에 또 공매도 추가 매수해 가지고 또 하방에 베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12만 원 부근에서 물량 천천히 잡아가면 2025 년에는 좀 긍정적인 좀 흐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에코프로 BM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식으로 에코프로 BM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2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종목들 뭐 HLB도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뭐 공유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말씀드렸던 것들 요런 식으로 좀 특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매도와 좀 요거죠. 요 라인이 뚫어지면 매수해 하셔도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도와 인접한 구간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고 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관련된 뉴스 오늘은 또 전고체 전해질 양산 준비 박차 요런 또 기사들도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댓글 보시면 제가 요거 들어오는 링크 열어 놨습니다. 영상 댓글 보시면요. 요렇게 클릭하시면 요 방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오픈을 해 놨으니까 여러분 댓글 보시고 요거 클릭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대박주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못 챙겨 보신 대박주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방에서 나가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요런 기업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열어보시고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